자, 이번엔 자리를 이동해서 신문 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네요. 유치원법 연내 처리 시간 끄는 한국당. 엄마들 비호 의원 공개하겠다. 이 학부모 엄마들과 한국당 긴장 관계가 또 흐르고 있군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른바 유치원법, 박용진 3법 교육위 심사 소위부터 진통이다. 한국당 3달 관련 법안 내고 병합심사. 민주당 유치원 3법 조속 처리해야 이렇게 하지만 뭐 아무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한유총 두둔명단 격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들끓던 여론 잠잠해지자 유치원 어모 나선 한국당인가요? 매일경제는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군요. 예결특위선 부총리 불러 호통. 교육위 박용진 3법 심사 지연되고 있다. 일단 한국당이 어제 처리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법 시간 끄는 한국당.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인데요. 제가 깜빡하고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나온 김에 영상으로 바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모르면 그동안 저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모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통정부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그럼 정부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게 있었음을 그런데 왜 인정하고. 부족한 정부가 잘못한 걸 일단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정부가 회계의 우선 책임이 큰 거예요. 부적절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우리 의원들의 답변에 질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주의를 좀 주십시오. 유은혜 부총리께서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을 얼마나 부드럽게 단호하게 잘하는 것도 장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위원장님이 좀 주의를 주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인데요. 유치원법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한국당 어제 반대를 했는데요. 한국당 지금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써달라고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최경철 위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번 물어왔습니다. 예. 왜 유치원이 이 정도로 올 때까지 예. 어떤 제도적 변화도 없었나? 그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뭐 했는가? 예. 왜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입법화시키지 않았냐고 계속 물어왔는데 예.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강간무소식이었고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한 방을 터뜨리면서 결국에는 이 그렇죠. 문제가 불거진 거죠. 제대로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 빨리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한국당이 저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결국에는 여태까지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후원금을 줬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예.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예. 어쨌든 국민들은 또 그런 의구심을 꾸는 거죠.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괜한 의구심을 정치권이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불거졌는데 예. 국민들은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당장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엔 뭐 법조인들도 많이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예.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정의는 바로 지금 실현되어야지 그것이 정의지. 나중에 온 정의는 예. 결국 그 정의의 가치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많은 입법을 통해서 예. 또 이게 또 잘못됐으면 나중에 추가적인 입법이 예.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한국당이 일단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안에는 나중에 논의하자 그러고 자체 법안을 만들어서 합해서 심사를 하자. 자, 이런 의도는 뭡니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결국에는 법안을 질질 끌겠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기법이 예. 전향적으로 이거 덮고 예. 나중에 병합해서 심사하자는 건데 결국에 그러다 보면 결국 캐비넷에 법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과되지 못하고. 예. 결국 이런 구습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 당장
3월 달부터 예. 유치원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안인데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는 뭐 길게 쓸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국민들이 우습지 않고 정말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봤다면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신선 노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예.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 여론을 보면서 또 다른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모든 사립 그 유치원들이 전부 다 적폐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그 고쳐야 할 부분들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예. 마치 교육부 정리를 모든 사립 유치원을 적폐로 모는 것처럼 지금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조금 유도하는 게 장제원 의원이라는 점에서 참 그게 또 아이러니한 모습이었는데요. 예. 장제원 의원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예. 국민의 마음을 조금 잘 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돼야지 안 그러면 국민은 우습게 보는 것이고요. 예. 이대로 가게 되면 다음번 총선 때 국민들이 그 본때를 아마 보여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경환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그 말을 아주 강력하게 잘 하시는데요. 예, 예.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닌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너무 빠른 불의가 과연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저는 시간 끌기 아니라고 보고요. 아. 그리고 우물에서 숭늉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대두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좀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말씀. 근본적으로 예. 아무리 여론이 잘못된 것에 대해 고쳐내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제대로 봐야 될 것은 봐야 된다는 예. 이야기죠. 교육의 공공성 중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사립 유치원인데 예. 사립 유치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예. 아주 감정적이고 자극적으로만 왜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냐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사유재산으로 출발해서 예. 사유재산화가 되어 왔던 이 사립 유치원의 역할을 갖다가 인정한 상태에서 예. 어떤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강요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부분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물에서 숭늉 찾기처럼 앞으로 더 문제를 노정시킬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니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 좀 신중하게 가자. 이런 입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창규 교수께서는.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예. 드러났지만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강력한 로비력과 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여론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회 역할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아주 화급한 상황인데도 이걸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논의를 거쳐서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예. 반드시 보완해야 되겠죠. 예. 저는 이것이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고 예. 또 이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예, 예. 그리고 이미 2016년에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벌써 강화돼 가는 그런 추세에 이런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꼭 논의해서 예. 통과는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죠. 예.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타이틀의 순서였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양진호 회장 또 나왔군요. 기사로. 회사 워크숍에서 임직원과 대마초. 경찰 마약법 위반 7명 불구속 입건. 이 임직원들 말입니다. 양 회장이 가져와 나눠 피우자고 했다. 워크숍에서 대마초를 나눠 피고 같이 지냈다. 대마초 워크숍이 돼버렸네요. 조대지 변호사. 네.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또 하나의 기행이 또 나온 건데요. 네. 근데 그 일본도를 사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석공을 쐈다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능히 또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같이 대마초를 피웠던 사람들이 예. 정말로 자의로 피웠나?
양진호 회장의 강요로 피웠나 이 예. 부분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입건은 돼 있지만 예. 아마도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좀 이렇게 총애를 받는 그 고위급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그럼 대마초를 돌렸다 뭡니까? 이 피웠다고 하는데요. 대마초를 피라고 나눠주는 대상이 된 직원들은 총애를 받기 때문에 또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이중적인 위치에 있었다고도 또 항변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항변을 한다면 예.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또 변론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마초를 피운 것 자체는 예. 지금 확인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환 변호사. 예. 그럼 혐의가 또 추가되는 거예요? 당연히 추가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그게 강요를 했을 경우에는 예, 예. 그 같이 피운 사람들도 예. 피해자입니다. 예.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강요를 이에 이르지 않고 예. 같이 피자 해가지고 자의로 같이 참여하게 되면 예. 당연히 대마를 같이 핀 거기 때문에 불법이죠. 애매하네요. 이 애매한 부분이 자인지 강요인지 그 부분. 예,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본인들은 예.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 일부 뭐 경찰 조사를 보면 예. 절대 안 피운 사람도 좀 있고 예. 완전 강요에 이르지 않았고 의사를 그러니까 억압시키지는 않았고 본인들의 예. 자의적 의사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 본인들도 다 이제 대마를 피운 거에 대한 공범이다.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이 양진호 이분은 지금 아마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론의 소나기는 피하고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에게 본인이 불리해 줄 수 있는 것 아주 강한 처벌이 예상되거나 예. 혹은 나중에 뭐 재산 몰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고 일단 눈에 바로 띄는 것들 증거가 명백한 것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여론도 이렇게 약간 동정적으로 흐르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 일단 본인이 앞으로 살아갈 바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부인을 하면서 그 외의 부분은 지금 인정하고 있다. 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묘한데요,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좀 제대로 요번에 경찰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 꼼꼼하게 좀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경향신문 기사군요. 초등생 수액 주사 맞고 사망. 인천에서 2달 새 4명이 똑같은 상황에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 부검, 주사제 분석을 해 병원 측 심장질환 추정, 다른 3명 사인도 조사 중이다. 일단 4명이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주사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 주사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최영철 의원님, 최근에 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의사단체에서 오진에 대해서는 면책을 좀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의사를 보는 죄송합니다. 여론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상훈 앵커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양진호 회장 그런 거는 영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생이 수액을 맞고 숨지고 인천에서 4명이 주사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뜬 사건이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이고 이게 또 심지어 뭐 이것도 영화 소재로 충분히 될 만한 아직까지 모릅니다.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이게 원인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구나 같은 병원에서 했다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서로 다른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증세로 서로 다른 주사를 맞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현대의학이 이것을 과연 규명할 수 있을까? 사실 의사들도 이렇게 그저께 광화문에 나와서 반발을 하는 이유도 현대의학이 규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적인 질서와 그리고 문화적인 질서 그리고 현상적 질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만약에 증폭된다면 사실 너무 법적인 잣대를 과감하게 들이대거나 너무 자신 있게 들이댄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피해자 측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도 지금 이 주사들 관련된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피해자 측에서 이 주사 맞아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법정에서도 되게 밝히기가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만 억울하게 주사 맞고 돌아가신 상황이 돼버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단순 우연히 발생된 4건의 사건이 아니라 전부 다 정말 그 감염병으로 인한 그 관리 소홀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건조사를 철저하게 좀 한 다음에 이 관련된 자료들을 피의자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인천시에서 협조를 좀 미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가장 중요한 건 늘 진실입니다.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겠죠.